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K9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더 K9 2018년 말부터 쭉 나왔던 21년까지 나왔던 K9 제원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거는 3.3 터보 4륜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3.8도 찾으시고 3.3도 찾으시는데 제일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V6 3.3 뭐 다 똑같아요. 3.8은 자연흡기고 3.3은 트윈 터보입니다. 마력수는 3.3이 더 높아요. 3.8이 315, 3.3이 370, 토크가 3.3이 더 높아요. 52kgm, 그 다음에 3.8은 40.5kgm. 연비는 3.8이 8kg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6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6, 7 잡으시면 될 것 같고 3.3 한 7 나오기 힘들면 6 후반 이 정도 예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치수들은 대부분 다 똑같다. 2톤에 85kg, 3.3이 3.8이 조금 더 덜 나갑니다. 대부분 근데 비슷하다. 뭐 8단 미션 뭐 그런 거 다 똑같고 승차감이 3.8이 부드러운 승차감 보여주고 3.3은 통통 튀는 그런 면이 좀 적응을 하셔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3.8을 연비 차이도 그게 그거고 세금 차이도 그게 그거고 하기 때문에 3.8이 그리고 또 신차 가격이 좀 더 비쌌습니다. 비쌌다라는 거는 그만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냥 세금 많이 나올 거야 연비 그래도 3.3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실 텐데 무조건 3.8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8을 보게 되면 대수는 152대 더 많아요. 3.3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또 후륜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빙판길이라든가 악천후 눈이 많이 온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과거보다는 덜해지는 아열대성 뭐 기후로 바뀐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번 미끄러지면 뭐 큰 뭐 재산과 인명에 건강에 악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아끼십니까? 좀 더 쓰셔서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신차는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중고는 그게 그거니까 사륜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WD만 보게 되면요 200 아까 몇 대 중에서 상당히 과반 이상의 166대가 사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3.3보다는 3.8 사륜만 한번 볼 텐데 이게 또 특징이 있어요. 구분되는 게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시트 색깔 검정색이냐 밤색이냐 캐러멜 색깔이냐 아니면 베이지 색깔이냐 요런 색깔이 크게 보면은 4가지 정도로 나눠지고요. 차 색깔은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드러지는 게 뭐가 있느냐 뒷자리 전동 시트 요게 또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실 부분일 수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여기 따로 옵션 정보란 보면은 뒷자리 열선 뭐 체크하고 그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만 찍어놓고 내지는 사륜 아니면은 사륜 빼놓고 다 찍어놓던가 그렇게 해서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위에 클린카드.com은 딜러 전산을 그대로 서버가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가져오기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이 카 매니저에서 싹 넘어오고요. 카 매니저라는 건요 서울 제한 수도권 전체 내노라는 매매단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매매단지의 모든 차들이 싹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기본값에 빵원이라는 거를 어느 매매단지 어떤 딜러한테 가시더라도 요거를 꼭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보여달라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요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물어보지 않으시더라도 다 알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00원 이렇게 업을 시켰다고 하면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여기 있는 매물들의 금액들 쫙 봐보십시오.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이거를 다시 0으로 바꾸면은 싹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산 보시고 차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엔카 보고 가면 괜찮은 거 아니냐 하시면은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엔카 금액이 여기 있는 금액보다 더 비싸요 라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엔카에는 요 매물이 좀 더 싸게 올라와 있던데요 라고 하는 분이 또 계시고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제가 비싸게 팔려고 비싸게 올려놓은 게 아니고 여기 클린카드.com에 비싸게 올려놓은 게 아니고 딜러들이 알선 딜러들이 손님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지는 매입하는 딜러들이 매입할 때 모든 딜러들이 요거를 다 체크를 합니다. 요거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 매물은 얼마 정도 매입했을까? 한 2,800에서 2,900 사이 정도 매입했을까? 그것보다 더 싸게 매입할까? 그건 모르는 건데 여하튼 그럴 때 활용도 하고 손님분들 만약에 그냥 믿고 오시는 분들께 요거를 금액을 올려놓아서 판매를 안 하더라도 딜러전산 환경 설정 0이라고 하더라도 수수료 받고 수수료만 받으면은 좀 그러니까 좀 남겨라 우리끼리 서로 남기자라는 게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과거부터 쭉 내려오는 암묵적인 룰이라고 해야 될까?
않을까요? 여러분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게 있어요. 요거는 느낌상 3100까지 되려나? 요거는 느낌상 1550까지 되려나? 이거는 느낌상 2550까지 되려나?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손님분들께 정찰제라고 해갖고 하나도 안 빼주면은 나머지 뒷부분이 세금 떼고, 예를 들어서 40만원이 남았다 하면은 한 35만원 남을래나? 세금 떼고요. 그리고 나서 수수료하고 한 뭐 하면은 한 70 얼마 이렇게 남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상부상조 하자라는 거를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고, 엔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차를, 예를 들어서 이 흰색 차를 갖고 계신 분께서 엔카를 올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엔카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매물은 있네? 그러면은 엔카에 올려서 요 금액에 올리던가, 아니면은 차주라고 했을 때, 이 차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했을 때 이 금액에 올리실 수도 있고, 더 비싸게 올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 클린카드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싹 넘어오는 그런 이제 서버가 통합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은 알아서 제가 금액 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세 공부를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면 됐지 도움이 안 되시지는 않을 거고, 집도 마찬가지지만 차도 비교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유익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연비 다 보여드렸고, 마력수, 토크발이라고 해갖고 치고 나가는 힘 이런 거 다 안내를 해드렸고, 공차 중량 이런 것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3.8만에서 볼게요. 이거 뭐 굳이 안 찍어도 이거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는 조건대로 한번 볼 텐데, 최대 13만까지 뭐 흰색도 상관없고 검정색도 상관없고 하실 텐데, 요거는 중장년층 분들께서 많이 찾으시고 20, 30대가 사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 30대 친구들이 누가 K9을 끌고 왔습니다. 뭐야? 너 차 샀어? 라고 안 합니다. 야, 아빠 차 끌고 왔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이고, G80 같은 경우에는 끌고 왔을 때 뭐야, 차 샀어? 너 차야? 이런 단순한 점이 또 있죠. 웬만해서는 중장년층 분들께서 접근을 하시는 그런 차가 아닐까라는 고정관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앞에 기아마크가 가장 중요한데 요번에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G80이 높을까요? 아니면 K9이 높을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G80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아닙니다. 급으로 따지면은 K9이 좀 더 높은데 사실은 뭐가 높은 거야? 뭐가 더 좋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는 3.8이랑 G80, 뭐 RG3, G80 1세대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조금 더 승차감 조금 더 중후하고 좋게 만들어놨고, 3.8이라는 라인업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으로 따지면은 반 단계 혹은 한 단계 더 높은 차는 맞다. 그리고 또 G80 타다가 제가 DH를 타다가 K9을 타보니까 확실히 급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뒷자리가 넓습니다. 확실히 넓어요. 한 요만큼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같은 경우에는 좁게 뒷자리에 와이프랑 애기가 타고 있으면은 좁게 탔었었는데, 지금은 무릎 공간도 넓고 넓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느껴집니다. 3.3 터보를 제가 타고 있는데 서스펜션은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지금 서스펜션은 바꿀까 말까 지금 12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130만원인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고민 중입니다. 이게 산지 바꾼지 지금 한 8개월 됐는데 고민이에요. 썬팅은 해놨고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등급에 따라서 휠이, 요 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휠을 보면은 찍어서 아무거나, 그리고 또 그릴이 다른 게 있어요. 요 그릴이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릴이 있습니다. 다르죠? 휠이, 저는 이 휠이 이쁜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고 얌전한 휠인데, 이 휠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게 가장자리에 휠 스크래치도 좀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공해주는 업체에서 요걸로 바꿀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제네시스는 바꿀만, DH에서 G80 스포츠로 바꿀만은 한데 바꾸려고 하면은 5, 600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중고값도 못 받는데, 그런 생각에 확실히 안 하고 과거에 판매를 하니까 DH를 G80 스포츠로 안 바꾸고 판매를 하니까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썬팅은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썬팅이 이쪽이 좀 손상이 돼 있었고 약간 보랏빛인가 약간 군청색으로 변색이 좀 돼 있어갖고 그거 해놓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핸들 커버 이렇게 해놓은 건데,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만, 뒷자리 열선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볼 거고요. 많은 분들께서 찾으시는 조건대로 한번 볼 겁니다. 무사고 위주로 찍을 거고, 사진 없는 건 의미 없기 때문에 사진 있는 거 해서 찍으면 70대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보기가 더 편하니까. 금액 순서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일 싼 거는 2,590부터 시작인데 실질적으로는 2,600부터 라고 보고, 제일 비싼 거 거꾸로 본 겁니다. 한 4,390, 4,200, 4,200 정도까지. 이 위에 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키로수가 짧아요 라고 차를 갖고 계신 분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너무 짧은 것보다는 그냥 적당한 거 6만이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까지만 많기 때문에, 전 만 킬로
얼마로 찾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지금 싼 쪽으로 보니까 소비자분들의 눈으로는 2,500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지만 너무 적어요. 많은 쪽에서 보게 되면은 한 2,700 전후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근데 눈은 자꾸 일로 가죠. 그쵸? 플래티넘 1이 2가 있는데 적어도 2부터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볼까요? 2를 보게 되면은 어라운드 뷰, HUD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른 거는 됐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격 있으니까 반자율주행 그 HUD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측후방 감지 센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뒷자리 열선 있는 거는 좀 옵션이 좀 좋은 거. 전동 시트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진짜 전동 시트 버튼처럼 요런 버튼처럼 여기 왼쪽에 달려있고 오른쪽에 달려있고 그게 이제 추가입니다. 추가. 그런데 추가가 안 돼 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만약에 사진에 없으면은 없는 거다. 그리고 또 옵션 정보란이라든가 바깥에 코멘트가 안 달려 있으면은 또 없는 거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이프 6라고 이게 돼 있는 거, 요거는 6개월의 만기로 보증이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보통은 찍어서 성능 기록부를 다이렉트로 바로 빨리빨리 보면은 뭐야 요거 하나 단순? 좀 더 밑으로 빼놓은 게 더 있을까? 뭐 특별한 내용, 본넷 탈부착. 이게 밑에 10분 중에 7, 8, 9분들께서는 요거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세라 컴퍼니라고 되어 있는 성능장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안 좋았던 사건 사고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휠이 또 이렇게 대형 승용의 얌전함을 조금 깨는 듯한, 고정관념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조금 뭔가 애매합니다. 더 K9 예를 들어서 플래티넘 2를 봤을 때 넘버를 찍어서 사양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넘버를 이렇게 찍으면요 10% 빠진 신차 금액으로 나오니까 620을 더하면 거의 7,000 좀 안 되는 가격에 출고가 됐던 차인데, 요 차가 지금 2,630이에요. 연식은 2018년 6월 25일 출고됐던 차량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6년이 됐습니다. 6년이 된 건데 한 6,800이라고 대충 보면은요, 빼기 2,600이라고 30만원 깎아서 보면은 3분의 거의 1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더 적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트가 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또 퀼팅 들어간 게 있고 또 그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능 기록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는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 저는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위에 있는 차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쭈르륵 보니까 알겠습니다. 3,000 이상 안 보실 거죠? 보너스 줘서 한 3,200까지 찍어서 보면은 대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아까 원했던 보기가 좀 더 편하다라는 점. 근데 2,590은 좋다 하지만 3,000이 좀 넘어가면은 그래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라는 생각을 해도 그래도 참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2,590짜리가 10만이 안 돼요. 그럼 뭔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좀만 타면 10만이니까 게다가 또 금액이 3,000에 붙어버리니까 요거는 그래도 뭐 요거 이런 거 눈에 들어오는데 3,000 그냥 간단한 소비자의 눈으로 봤을 때 말이죠. 게다가 또 연식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다 좋은데 3,000 거의 100이네. 요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다 좋고 보기가 편한데 애매한 거죠. 중간 가격으로 따지면은 3,000이 분명히 넘어가는데 4,000 얼마짜리도 있는 건데, 눈에 보면은 싸면은 싼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무조건적으로는 아니지만 돈이 뭐 무조건 200만원 들어간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타이어 4짝 교체할 각오 조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나오면 땡큐,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이거는 지금 광택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초상권 침해 때문에 제가 따로 찍진 않을 거고요. 이거는 눈에 안 들어오죠. 다 한 자릿수가 일반적이니까 10만은 그래도 볼만합니다. 플래티넘 3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뒷자리 3라고 하더라도 뒷자리 전동 시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없어 보여요. 있으면 사진에 찍어 놓을 텐데 없습니다. 뭐 이거는 뭐 있는 거고, HUD 어라운드 뷰 있는 거고, 제 차는 뒷자리 열선이 있고 통풍 시트도 있는데 요거는 통풍 시트 버튼이 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뒷자리 전동 시트가 확실히 없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웬만한 건 다 있고, 시트 색도 밤색입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2,690이니까 펜다 하나, 렌트 이력이 없고요. 지금 현재 키로수는 10만 300km, 연식은 거의 초반 연식입니다. 18년 11월식 19년형. 밑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10분 중에 7, 8, 9분들은 요걸 안 보시는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로 추정되는 날짜 9월 20일입니다. 오늘 날짜가 9월 3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갓 열흘 정도밖에 안 된 차구나. 썬루프는 없어요. 밤색이니까 너무 검정이면 심심하니까 밤색 좋다. 얌전한 색깔. 그래서 요 정도 나쁘지 않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세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눈에 익혀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863. 이 중에 키로수가 제일 짧은 거는 요건데 플래티넘 1이에요. 요거는 HUD가 없지 않을까? 있으면 사진을 찍어놨을 겁니다. 휠이 이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요란해 보이긴 합니다. 게다가 여기가 또 아날로그예요. 요게 플래티넘 1의 계기판인가? 슈퍼비전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그래도 깜빡이 킬 때 이 정도 가격 쓰는데 왼쪽 오른쪽 그 계기판에 모니터로 나오는 거 그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VIP 시트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직 사진이 없습니다. VIP 시트가 뭐냐면은 요거는 플래티넘 3거든요. 2950짜리 HUD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플래티넘 3 있어요. 무광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유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HUD 있는 거고요. 파워 트렁크 뒷자리 통풍 시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고 옆에 전동 시트 버튼도 있는데 사진을 너무 많이 찍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없는 거는 VIP 시트가 아니라고 하고요. 이게 있는 거는 VIP 시트라고 하고 요게 있으면은 통풍도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웬만하면이 아니라 다 있을 거예요. 휠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휠이 좀 뭔가 얌전해 보이더라고요. 관건은 키가 하나만 줄 때도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는 키가 2개, 3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을 거고 빛 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제 느낌이 좀 보이십니까? 3500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중에 한두 분 계시지 않을까 싶고 3500까지도 차만 괜찮으면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풀고요. 키로수를 7만까지 아니요 6만까지 이렇게 보면은 대수는 15대로 더 줄어들죠. 그러면 금액이 2000선이 보이긴 하는데 플래티넘 1이고 EU가 있고 옵션 아까 말씀드린 거 VIP 시트 아니더라도 챙길 거 챙기고 하려면은 플래티넘 2 이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랜드 플래티넘 이렇게 보면은 시트가 베이지로 그랜드 플래티넘이 무조건 베이지는 아닙니다. 근데 차 색상이 검정색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문 열린 거 사진을 보시고 아니면은 엔진룸 사진을 보시면은 이 차가 진짜 무슨 색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런 사진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엔진룸 사진 보시고 문 열려있는 거 사진 보시면은 아, 이 색깔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좀 과장된 색깔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요 색깔과 요 색깔 중간적인 느낌을 내나 실물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게 검정색이면은 차가 검정색이면은 바로 할 텐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어떻게 보면 3500 이상이니까 얼마나 계실래나 3600 이상은 말고 싸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또 대수가 6대로 줄어들죠. 계속 가혹한 조건으로 보시는 건데 베스트 셀렉션 1 3199 요건 어떨까? 키로수 57000 키로수가 10만 정도 되면은 전차주분께서 굉장히 잘못 관리를 했을 때 돌리려고 하는 부분 노력은 차가 인정을 해갖고 조금은 그래요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좋은 성능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아직은 좀 늦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미 글렀어요 라고 하는 차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빨리 약을 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차 내지는 나는 관리가 잘 됐습니다 라고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엔진을 다 뜯어봐야 돼요. 호수 다 떼있는지 어디가 뭐라고 하지 결격 사유가 있는지 다 뜯어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분해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황을 통해서 차를 알아야 되는데 리프트 띄우는 것도 사실은 부식, 파손, 누유 이 3가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절절 새는 그런 차는 없을 거예요. 한 10만 킬로 정도 되면은 뭐 디퍼런셜 기어, 미션 오일 갈아야 됩니다. 후륜 대우라고도 하죠. 그런 부분을 또 갈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 들어갈 게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난 모르겠고 애시당초 몰랐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여하튼 고질병 뭔가 이슈화가 아직까지는 없는 차다. 근데 대형차는 엔진 관리를 이게 GDI 베이스 아닙니까? GDI 베이스건 아니건 수입차건 국산차건 오일 감소 현상은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고 국산차는 더더욱이 과거에 이슈화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과하게 만 킬로 말고 한 6, 7천 안쪽으로는 과하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풀스원샷, 카밈 등의 연료 첨가제, 엔진 코팅제 이런 것들 꾸준히 사용된 차가 어디 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계기판 보면은 이거는 가운데 이렇게 모니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슈퍼비전 계기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뒷자리 VIP 시트 일레나 검정색 시트라서 뭔가 밋밋할 순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은 관리하기 편할 수 있다라는 점. 확실히 음영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게다가 또 이게 바늘이 있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에서 사이드미러,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 왼쪽 오른쪽 모니터 나오는 게 안 됩니다. 이거는 여하튼 상관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면 다른 거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금액의 압박이니까 더 비싸져야지 차가 나올 겁니다. 그쵸? 4대가 더 나오는 거예요. 3500 이상에. 근데 그렇게까지 보면은 좋게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84대 있는 겁니다. 금액은 4000까지 보니까 84대 무사고만 봤을 때. 근데 무사고도 단순 교환이 그 겉에
만약에 펜다라든가 문짝이라든가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고 그 차는 무사고예요. 안쪽에 인사이드 패널이라도 먹거나 듀엔다라고 먹거나 해야지 되는데 사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2,300만원 싸진 않아요. 안쪽까지 뭐 휠하우스라든가 많이 먹어야지 그래야지 가격이 한 300 정도도 안 쌀 것 같은데요. 고쳐놨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고차만 하셨던 분들이 계셨었는데 요즘에는 좀 덜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차는 뭐예요? 키로수가 137,000이에요. 관계없는데 일단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 흰색 찾는데 흰색입니다. 시트만 베이지면 베이지입니다. 근데 렌트 이력은 있어요. 뭐 문제 있나요? 렌트 이력이 있는 걸 차를 판매를 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럼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능을 봐야 됩니다. 성능. 보험 이력도 봐야 됩니다. 보험 이력은 지금은 아니고 문의 주시면은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10월 3일까지 검사 날짜 남아있고 렌트 이력이 있어요. 요즘에는 1인 신차 장기 렌트카가 많기도 하니까 헨다 하나 뭐 없고 근데 이 정도 키로수면은 좀 경정비 할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조건은 아닌데 일단은 차를 한번 볼까요? 9월 27일 들어왔기 때문에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팀장님 요거 얼마 들어갈까요? 요즘에 딜러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상사에 따라서 금액을 50만원 내지는 뭐 150만원 빼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는 고객님도 인정하실 거고 50만원 정도는 빼주지 않겠어 라고 저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 하지만 3,100으로 일단은 기준을 잡고 7.5% 7% 아니에요? 이런 대형차는 감가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과표가 생각보다 좀 높을 수가 있어서 남는 비용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해서 230만원 정도 반내림해서 보면은 3,100 매도비 44 저한테 주신 수수료 40 성능 책임보험료가 아까 13만원이었나? 성능 기록부 나와 있는 게 있고 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143,300원입니다. 대충 14만원 잡고 하면은 토탈 보험료 빼고 들어가는 비용이 3,40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28만원 요거 뭐 빼주시면 안 돼요? 이미 깎은 건데요? 이미 깎은 겁니다. 그리고 깎일지 안 깎일지도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시도 해보겠습니다. VIP 시트도 있어요. 이거 진짜 괜찮으면 사고 싶은데 뒷자리 요건 거의 쓸모가 없는데 그래도 이도 있고 썬루프도 있고 다 있네요. 사고 싶어요 라고 하실 분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 왜냐면은 흰색이라는 거 베이지 시트라는 거 젊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게다가 또 희귀 매물인데 가격이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과한 거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뒷자리 VIP 시트도 있었고 썬루프도 있고 뒷자리 모니터 필요 없지만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공간만 차지하지 필요 없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다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쭈루루 봐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인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이제는 좀 오시지 않을까. 3,000 밑으로 보면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가능은 합니다. 포기해야 될 게 조금 생기는 거고 게다가 또 수리를 해야 될 게 있을 가능성이 키로수 짧은 것보다는 거의 8, 9만 이상이니까 이제 손을 많이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겁내시는 그런 건 아니고 100에서 200 정도는 조금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안 나오는 쪽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접근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볼 때는 판매를 위해서 뭐 뻥치고 무조건 좋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생략하고 그러지 않고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단점 위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억지로 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예상은 다 해서 3,300까지 3,400까지 생각했는데 100에서 200 더 들어가면 보험료 내고 뭐 하면은 골치 아픈데 어떡하지?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눈높이를 약간만 낮추시면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2,800까지 본다고 쳐요. 그러면 27대가 나오는 거고 검정색 그래요. 흰색 봐도 좋겠지만 빨리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키로수는 11만까지 보고 하면 5대로 줄어들죠. 볼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 13만까지 한번 볼까? 이렇게 보면은 9대. 그래도 이제야 조금 볼만한데 뒷자리에서는 무조건 필요하신 분도 좀 포기하시자 이거예요. 가격 맞추고 뭐하고 답이 없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가 좀 괜찮을 확률이 높은데 개인적으로 뒷자리 VIP 시트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지 않을까 싶고 2,590 요게 또 2,500대가 또 있긴 있었고 2,600대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보면은 사고는 있다. 하지만 안쪽에 사고는 없고 뒤쪽에도 조금 있어요. 뭐 없고 보험 정비 이력 있음 이거는 체크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온 날짜는 9월 28일 성능 책임보험료는 14만 3천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2,590짜리가 또 있었죠. 12만 7,000km짜리 요것도 보면은 위에 것도 첫 번째 거 두 번째 게 다 수원입니다. 전 사진 보면은 지역을 알 수가 있어요. 밤색 이런 거 다 떠나서 성능부터 괜찮은지 한번 보죠. 종합검사 날짜 내년 3월 9일까지 한 달 더 해서 하루 빼줍니다. 렌트 이력 있어도 뭐 크게는 관계없다 생각이 들고 휀다 하나 뒤엔다 하나 이렇게 총 2개인데 뒷범퍼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내지는 운전석 쪽에 3번 좌회전을 오른쪽 보다가 이렇게 꺾다가 이렇게
긁어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한 건가? 내 차 피해 1회 38만원. 요거는 좋은데 정비는 리어 도어, 전후 휀다,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사이드 패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래티넘 1은 좀 그렇고 2 이상으로 보고 싶어요. 2790, 2700 두 개가 12만이니까 연식이 요게 한 4개월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성능 기록부부터 검사 날짜 내년 2월 28일,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가 일단 없다라고 돼 있는데 쪽쪽쪽 뭐 없습니다. 정비 이력 2건, 내 차 피해는 없다. 정비 이력은 2건이 있다. 국토부 통합 이력과 상회할 수 있다. 좀 애매한데 9월 5일날 들어온 거는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HUD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필요 없는데 라고 하시겠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슈퍼비전 계기판 이거 맞히고 저거 맞추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봐주세요. 타이어에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팀장님 아깝게 난 건가요? 또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아까 거 1번 요거를 2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매매 단지는 다르지만 네네 두 개 다 봐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1번 보고 괜찮으면은 1번으로 가시죠. 차 번호도 외우기 쉽습니다 라고 하면은 생각지도 않은 답변인지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차 넘버도 개인적으로는 촉으로 봤을 때는 저는 취향이 넘버 좋으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건 아니긴 하지만 자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와 이제 경쟁 차종이 뭐냐 라고 보면은 G80 RG3는 아직까지는 4,000 초 이상은 보시고 또 뭐 고르면 아직도 5,000 이렇게 됩니다. G80 RG3 말이죠. 그러면 밑에 거 G80은 어떨까? 아직까지도 먹혀줄까? 58대 있습니다. 요거는 말이죠. 3.34륜의 프리미엄 럭셔리 프레스티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의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럭셔리도 관계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겠죠. 14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냥 럭셔리만 봐볼까요? 1대 이렇게 나오는 건데 럭셔리도 관계없고 일단은 키로수 저는 키로수 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키로수들이 짧은 것들이 있고 4륜의 럭셔리 요게 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통풍도 있고 축구방 전 필요 없어요. HUD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네요. 여기 4륜입니다. 2299만원 58,000 이런 선택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자기아 노브 똑같고요. 통풍 시트 없는 거 아니고 이게 내비게이션이 인치수가 좀 작은 게 좀 단점이고 한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다고 했었고 파워 트렁크 없는 것도 아니고 워크인수로 있고 엄청 깨끗해요. 키로수가 짧으면은 시트라든가 사용감이 손을 덜 탄 느낌이 확실히 들고 엔진의 컨디션도 안 좋을 때보다는 좋을 때가 훨씬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험상 핸들도 해져 있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운전석 시트가 이 주름이 더 심하지 않은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스피커가 뭐 렉시콘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엔트리 스피커일 때가 많죠.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스피커인데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닐 수가 있겠지만 좋은 스피커 쓰다가 안 좋은 스피커로 넘어오면은 좀 견디기 힘들 수가 있다라는 점, 차의 실증이 좀 빨리 날 수도 있다라는 점,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16가지라고 하고 모든 분들의 재산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살아오신 궤적이 다르시고 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그런 유형이 다 다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정답이 없어요. G80이 낫냐 아니면은 K9이 낫냐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연식이 전에 나왔던 DH랑 이제 계승된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단순하게 차를 평하는 제 친구라든가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눈에 벗어나서 이 차는 좀 오래됐어 라는 느낌을 받으려면은 이제 한 10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요 디자인이 2014년 말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버전이 약간 이제 수정돼서 나온 게 2016년 말부터 나온 게 이 제네시스 G80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10년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2, 3년 뒤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이 부담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게 대수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다 빼고 보면은요 3.3 럭셔리 빼고 금액도 빼고 키로수 제한도 빼고 무사고 이런 것도 다 빼고 보면은요 대수는 237대가 있는 거고요. K9 같은 경우에 더 K9만 봤을 때 196대 비스무리하게 있긴 한데 G80이 좀 더 많다. 과거에 더 많았었는데 많이 줄어들었네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경쟁 차종 비슷한 차종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다른 게 또 뭐가 있지? 이 가격대 합리적으로 다른 거 K7 프리미엄 보면은요 가격 순으로 봤을 때 1600선부터 시작인 걸로 보여집니다. 요거는 뭐 무사고 체크도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1700대가 많으니까 1700선부터 시작 느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가격이 좀 더 만만하죠. 거꾸로 보면은 3000선까지 있기 때문에 1700, 1300텀 속에서 반을 나누면은 650, 1700에 650 더하면은 2350인가요? 여하튼 한 2000 초중반까지 이렇게 보셔도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K7 프리미어도 한번 후보 리스트에 같이 넣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밝은색 시트는 이렇게도 생겼고 그렇습니다. 급은 한 반 단계 낮다. 반 단계? 한 단계 낮은 겁니다. 그랜저급이니까. 현대에는 그랜저급이 그랜저죠. 그리고 기아에는 그랜저급이 K7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살펴봤습니다.
벌써 40분이 넘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트에서 한글로 클린 카스 영어로 닷컴 댓글란에 클린 카스 링크 설명란에 클린 카스 한글로 클린 카스 영어로 닷컴 사이트에서 한글로 클린 카스 영어로 닷컴 댓글란에 클린 카스 링크 설명란에 클린 카스 한글로 클린 카스 영어로 닷컴